안녕하세요. 실시간 음성 인식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외부 사키트 구현부터 VAD 적용, 그리고 실무 최적화 전략까지 8가지 핵심 기술을 다룹니다. 총 8개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실시간 음성 인식 기초부터 시작해서 위스퍼 API 스트리밍, VAD 음성 활동 감지, 구글 스피치 투 텍스트, 오디오 전처리 파이프라인, 화자 분리 기술, 실시간 번역 파이프라인, 그리고 성능 최적화 전략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음성 인식 기초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작은 청크로 나누어 즉시 처리하며 사용자가 말하는 동시에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핵심은 저지연, 점진적 결과, 그리고 양방향 통신입니다. 100m초에서 300m초 이내의 첫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간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정확도를 높입니다. 외부 사키트이나 지하어 PC를 활용한 양방향 통신으로 오디오 전송과 결과, 수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키트 기반 스트리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이중 양방향 통신으로 오디오 전송과 결과, 수신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16kHz 샘플레이트와 1024 샘플 청크, 즉 64m초가 최적의 설정입니다. 파이아디오로 마이크를 캡처하고 비동기 송수신으로 동시 처리를 구현합니다. CPU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로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크가 너무 작으면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크고 너무 크면 지연이 늘어나므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스퍼 API의 장점입니다. 오펀AI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음성 인식 서비스로 99개 언어를 지원하며 별도 인프라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어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며 자동 문장 부호와 타임스탬프를 제공합니다. 종량제 과금으로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 프로젝트에 매우 적합합니다. GPU 서버 관리나 모델 최적화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위스퍼 API의 준실시간 처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스퍼 API는 3초 청크 단위로 배치 처리하여 준실시간 경험을 만듭니다. 백그라운드 워커로 지속적으로 처리하며 메모리에서 바이사이오를 사용해 파일처럼 다룹니다. 언어를 지정하면 속도가 30% 향상되므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랭귀지를 KO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초 청크는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문맥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VAD 음성 활동 감지입니다. 음성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무음 구간 처리를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API 비용과 지연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반 감지 방식에서는 RMS 임계값을 0.02로 설정합니다. VAD를 적용하면 API 호출을 70%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배터리 효율도 2배 향상됩니다. 특히 종량제 API를 사용할 때 경제적 이점이 큽니다. 사일로 VAD 모델을 소개합니다. 파이토워치 기반 딥러닝 모델로 음성 확률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출력합니다. 임계값 0.5 이상일 때 음성으로 판단합니다. 16kHz 샘플레이트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512 샘플 청크를 처리합니다.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이 장점입니다. 에너지 기반 방식보다 정확하고 실시간 처리에도 충분히 빠릅니다. 일곱 번째, 구글 스피치 투 텍스트입니다. 지하어 PC 양방향 스트리밍으로 진정한 실시간 처리를 제공합니다. 오디오가 도착하는 즉시 부분 결과를 반환하며 문장 경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위스퍼 API의 의사 스트리밍과 달리 구글은 진정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를 지원합니다. 부분 결과를 즉시 받을 수 있어서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지연 시간이 매우 짧아서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피치 투 텍스트의 스트리밍 설정 최적화입니다. 인터럼 리절츠를 true로 설정하여 중간 결과를 활성화하고 싱귤 어터런스를 펄스로 설정하여 연속 인식을 지원합니다.
언어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환경에서는 두 언어를 모두 힌트로 제공하면 됩니다. 설정을 적절히 조정하면 인식 정확도와 속도를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오디오 전처리의 필요성입니다. 노이즈 제거, 리샘플링, 정규화로 인식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실제 환경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펙트럴 게이팅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16kHz로 리샘플링하며 마이너스 20dB 타겟 볼륨으로 정규화합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음성 인식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콜센터나 공공장소처럼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효과적입니다. 오디오 전처리 파이프라인 구현 방법입니다. 리브로저와 노이즈 리두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노이즈 리두스로 배경 소음을 제거하고 리브로저로 리샘플링 및 정규화를 수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도한 노이즈 제거는 음성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계값을 신중하게 조정하여 노이즈는 제거하되 음성은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로 A/B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임계값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화자분리 기술입니다.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오디오에서 누가 언제 말했는지 타임스탬프를 생성합니다. 회의 자막이나 팟캐스트 대본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피에노트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화자별 타임스탬프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화자 수도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화자 분리 없이는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어서 회의록 작성이나 자막 생성이 어렵습니다. 화자 분리와 음성 인식을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화자 분리로 구간을 나눈 후 각 구간을 개별적으로 음성 인식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화자별 대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화자에게 스피커 0, 스피커 1과 같은 레이블을 할당하고 나중에 화자 식별을 통해 실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자막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13번째, 실시간 번역 파이프라인입니다. 음성 인식과 번역을 비동기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합니다. 문장 경계에서 번역을 시작하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문장 경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비동기 번역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며 파이프라인 병렬화로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음성 인식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문장이 완성될 때마다 즉시 번역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번역 품질 최적화 전략입니다. 부분 결과를 활용하되 의미 있는 단위가 완성될 때마다 번역합니다. 문장 단위로 번역하면 문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번역 캐시로 중복을 방지합니다. 다음 문장 인식과 이전 문장 번역을 병렬로 처리하면 전체 지연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너무 짧은 단위로 번역하면 문맥이 부족해서 품질이 떨어지므로 문장 경계를 잘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 성능 최적화 전략입니다. 청크 크기, 버퍼 관리, 병렬 처리로 처리량과 지연 시간을 개선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32mHz에서 63mH 청크가 좋지만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128mHz로 늘려야 합니다. 엑스포넨셜 백호프 재연결 로직을 구현하여 서버 부하를 방지합니다. 첫째 시도는 1초, 다음은 2초, 4초 이런 식으로 늘립니다. 프로덕션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버플로우 로깅, 사일런스 디텍션, 배터리 효율 최적화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오버플로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청크 크기를 늘리거나 처리 속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일런스 디텍션을 적용하면 대역폭을 70% 절약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배터리 수명도 2배 향상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최적화가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실시간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외부 사키트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양방향 통신을 통해 오디오 전송과 결과, 수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키트는 전이중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여 클라이언트가 오디오 스트림을 서버로 전송하는 동시에 서버로부터 부분 결과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음성 인식의 핵심 요구사항인 저지연과 점진적 결과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코드 예제에서 CHUNK 크기를 1024로 설정했을 때 16kHz 샘플링 레이트에서 각 청크가 나타내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2번 64mCh입니다. 청크 시간은 샘플 수를 샘플링 레이트로 나눈 값입니다. 1024를 16,000으로 나누면 0.064초, 즉 64mCh가 됩니다. 이 값은 실시간 음성 인식에서 지연 시간과 처리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VAD를 실시간 음성 인식 시스템에 통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불필요한 무음 구간의 처리를 방지하여 API 비용과 처리 지연을 줄인다입니다. VAD의 핵심 기능은 음성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음 구간을 음성 인식 API로 전송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API 호출 비용을 절감하고 서버 처리 부하를 줄이며 무의미한 인식 결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위스퍼 API의 스트리밍 방식과 구글 스피치 투 텍스트의 스트리밍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위스퍼는 청크 단위 배치 처리, 구글은 진정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입니다. 위스퍼 API는 실제로는 의사 스트리밍 방식으로 오디오를 작은 청크로 나누어 각각을 배치 처리합니다. 반면 구글 스피치 투 텍스트는 지하어 PC 양방향 스트리밍을 통해 오디오 데이터가 도착하는 즉시 부분 결과를 반환하는 진정한 실시간 처리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화자 분리와 화자 식별을 함께 사용하는 실시간 회의 자막 시스템을 구축할 때 처리 파이프라인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VAD, 오디오 전처리, 화자 분리, 음성 인식, 화자 식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은 VAD로 음성 구간만 필터링하고 노이즈 제거 등 오디오 전처리로 품질을 향상시킨 후 화자 분리로 누가 언제 말했는지 타임스탬프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각 구간을 음성 인식으로 텍스트 변환하고 마지막으로 화자 식별로 각 화자에게 실제 이름을 할당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실시간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배치 처리 대비 스트리밍 방식이 가지는 가장 큰 트레이드오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스트리밍은 구현 복잡도가 높고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증가한다입니다. 스트리밍 방식은 저지연과 실시간 사용자 경험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부사키트이나 지하어 PC 같은 양방향 통신 프로토콜 구현, 연결 관리, 에러 핸들링, 재연결 로직 등 구현 복잡도가 높습니다. 또한 작은 청크를 빈번하게 전송하면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실시간 번역 파이프라인에서 음성 인식과 번역을 통합할 때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아키텍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부분 결과를 스트리밍하며 문장 경계에서 비동기 번역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접근 방식은 음성 인식의 부분 결과를 활용하되 문장 경계 감지를 통해 의미 있는 단위가 완성될 때마다 비동기로 번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음성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문맥이 부족한 짧은 단위로 번역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오디오 전처리 파이프라인에서 노이즈 제거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과도한 노이즈 제거는 음성 신호도 왜곡시켜 인식률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입니다. 노이즈 제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설정하면 배경 소음뿐만 아니라 음성의 고주파 성분이나 자음 등 중요한 음성 특징까지 제거되어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계값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실제 데이터로 A/B 테스트를 통해 노이즈 제거 전후의 인식률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시간 음성 인식 기술의 핵심 원리와 실전 구현 방법을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외부 사키트 스트리밍부터 VAD, 화자 분리, 실시간 번역까지 8가지 핵심 기술을 배우셨으니 이제 실무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발을 응원합니다.